자, 그러면 프린트를 보시면 일단 확인 설명서 서식은 몇 개로 구분되어 있는가? 확인 설명서 서식의 구분에서 1번 로마자 1번 서식이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 되어 있죠?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땡땡 하시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 이렇게 적으시라요. 현재 중개한 물건이 주거용 건축물인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서 쓰실 때 뭐는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현재 중개한 물건이 다가구 단독인지 다세대 연립 아파트인지 구분하여 표시한다. 좀 이따 보시면 되고. 이번 서식이 뭐예요? 비주거용 건축물 땡땡 하시고 요건 세 가지로 업무용인지 점 찍으시고 상업용인지 공업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이미 기출됐던 부분은 1번 위에 주거용 건축물은 시험에 나왔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은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여기 1번, 2번 서식은 건축물에 관한 서식이죠.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서식이죠. 그런데 좀 이따가 작성 방법을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비주거용이지만 대지가 있나요, 없나요? 건축물에 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에는 토지도 같이 기재하도록 다 있어요. 그러면 밑에 3번 서식은 뭐예요? 3번 토지 확인 설명서죠. 토지 확인 설명서란 말은 지상에 뭐가 없다.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몇 번 서식을 쓰라고요? 4번 서식, 3번 서식. 나대지다 그러면 맨 땅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가 나머지 임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확인 설명서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것도 시험 나온 지문이고. 두 번째 2번 보시니까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구분 있나요?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확인 설명서인데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은 총 13가지로 세분되어 있다고.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은 13가지요. 요 13가지를 다 적는 서식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주거용 건축물에만 13가지를 다 적어요. 그러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비주거용이나 토지나 임목에는 기재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13가지를 다 적는 것은 서식 4가지 중에서 어디만 적는다? 주거용에만 적는다는 말은 거꾸로 비주거용이나 토지나 임목 재단 서식에는 기재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럼 좀 더 보셔야 되고 시험에 한 문제가 동그라미 1번 기본 확인사항 있나요? 기본 확인사항. 확인 설명서 서식에 13가지 기재사항을 정리할 때 기본 확인사항이 몇 가지인가? 8가지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을 8가지로 분류하고 두 번째 어떤 사항? 세부 확인사항. 전체적으로 확인사항이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 확인사항하고 세부 확인사항인데 기본이 8가지, 세부가 4가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이 맨 밑에 3번 중개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보수는 확인사항이 아니고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으면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중 확인사항이 개업공인 중에서 확인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예요? 보수는 확인사항 아니에요. 시험에 보통 나오는 것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세부 확인사항. 그럼 같은 말로 기본 확인사항 땡땡 보니까 누가 확인한?
기본 확인 사항 8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예요? 세부 확인 사항. 여기 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이 아닌 것 세부. 같은 말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해도 답이 뭐? 세부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숫자가 많은 이걸 암기하실 게 아니고 세부 확인 사항 4가지를 중심 잡으시면 돼. 그럼 세부 확인 사항 4가지이면 첫 번째가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실제 동그라미 하시고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까지가 실제야. 밑에 3가지는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줄여서 공통이 뭐? 상태 동그라미 하시면 돼. 세부 확인 사항 4가지는 실제 상태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실제 상태란 말은 상태가 3가지 항상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거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땡땡 누가 고지한 매도 임대 의뢰인이 뭐한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이다. 상태는 방금 전에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했죠. 요구 동그라미. 그 니은의 상태, 디귿, 리을까지 해서 요구 동그라미 하시면 돼. 실제 권리 관계만 고지한 사항, 고지 동그라미 하시고. 기본하고 세부를 이렇게 나눠서 12가지가 있고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으니까 적겠죠. 어떤 금액 기준으로 계산 설명했어요? 적을 때도 어떤 금액 기준? 예정 금액, 예정 동그라미 더하기 부가세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본다. 뒤에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적으시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지문에 한번 나왔던 것이 방금 전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누가 반드시 하고 개업 공인에서 꼭 하고 뒤에 당해 중개인을 한 누가 있으면 소공까지는 서명도 하고 및 날인해야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반한 확인 설명서를 받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반한 확인 설명서를 받아갑니다는 취지에서 설명서에 서명 및 아니고 뭐요? 당사자는 서명 또는이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은 서명 및 날인 구분하셔야 됩니다. 설명서만 보이면 무조건 및 하니까 틀린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묻고 있는가 하면 거래 당사자이면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은 서명 및 그렇게 하시면 그게 한 문제짜리이고 더 세부적으로 밑에 3번에 확인 설명서 서식의 유형별 기재사항 정리해서 1. 공통기재사항이 있죠. 표시관계 실제 예정 취득 보수 그렇게 암기하시는데 취득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취득. 옆에 보시면 5번째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동그라미 하시면 땡땡 해보세요. 뒤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지금 공통기재사항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취득 조세입니다. 이건 세부 확인 사항입니까? 기본입니까? 기본 확인 사항 기본 적으시고 지금 분류가 공통기재사항이죠. 공통이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취득세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더하기 임대차는 제외입니다. 뭐는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하면 기본 확인 사항이고 공통기재 사항이고
임대차 경우에는 뭐? 제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별표.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13가지 중에서 확인설명서 서식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는 사항이 5가지가 있어요. 이걸 중심 잡으셔야 돼.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사항의 첫 번째가 도배는 어디서만 따진다? 주거용에.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이게 시험 제일 잘 나와요. 환경 조건은 어디만 적어라? 주거용에만. 세 번째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교육시설도 어디에만? 판매시설, 의료시설 요 5가지는 주거용에만 기재한다. 중심 잡으시면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 이렇게 앞에 머리 따서 암기하시면 돼. 그러면 4번에 뭐요? 비주거용 건축물인데 끝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에만 들어가는 이 5가지는 빠져야 되겠죠. 빠지고 밑에 거기 D것에 비선호시설 있나요? 비선호시설은 어디에 안 적는다? 비주거용에.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 5가지 암기하시면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 아닌 것은 주거용에 들어가는 5가지 빼고 한 개만 더 보태시면 돼. 비선호시설만. 비선호시설은 상가 건축물이면 상가에서 1km 이내에 화장시설이 있는지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지 그게 비선호시설이에요. 상업지역에서 1km 이내에 화장시설이 있던가요 보통? 여기 중심상업지구 여기 있다. 지금 만약에 상남에서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어요. 그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5번은 토지죠. 토지. 토지는 맨 땅이다.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뭐에 관한 사항은 싹 다 빼야 돼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싹 다 빼야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기역 니은 체크하시고 네 번째 환경 조건 그 3가지가 공통이 뭐예요? 아예 토지 확인 설명서 상태란 자체가 3가지 자체가 없어요. 상태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D것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땡땡 하시고 경비실 점 찍으시고 관리 주체. 맨 땅에다가 경비실 둡니까? 관리 주체가 있을 수가 없죠. 토지는 맨 땅이기 때문에 관리 관한 사항이 있을 수가 없고 밑에 미음에 주차장 밑줄. 맨 땅에다 주차장 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북면이나 중리 가면 교회 나가면 식당이 큰 거 있죠. 그 옆에 밭인데 주차장을 쓰고 있더라. 그거 아니요. 건축물 여기 주차장처럼 주차시설이 전문적인 주차시설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확인 설명서는 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밭. 밭에다가 주차장 둡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은 어디에는 없다? 토지는 없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5가지 요거 기억하시면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만 추가하시면 되고 5번에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아닌 것인데 타이틀 옆에 괄호에 뭐는 O 돼 있어요. 비선호시설은 어디에 들어간다? 정병산 밑에 밭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땅이라 생각해 봐요.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1km 이내에 화장막이 화장시설이 있다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으면 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그러니까 토지는 비선호시설이 중요하니까 기재사항인데 비주거용에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은 기본인지 세부인지 구분할 때는 다 암기하지 마시고 세부 확인사항 4가지를 기억하시고 기재사항을 물을 때 주거용 건축물에만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요거 3번 암기하시고 그러시면 돼. 그 다음에 6번 임대차 계약 밑줄하시고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이 아니어서 생략 가능한 것이 있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생략 가능하다는 말은 기재사항인데 빼도 되는 거 그 말이고, 제외된다 그 말은 임대차에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서 기재사항이 아닌 거 그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 사항은 임차인에게 중요해요. 임대차는 물건이 주어진 용도대로 쓰고 나오면 되는 게 임차인 아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임차인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단 말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이 중요하지 개별 공시지가, 건물 주택 가격, 공시 가격 같은 것은 임차인에게 중요하다. 생략 가능한 거 골라봐라 하면 그걸 다 골랐네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임대차 계약하면 6과목, 지금은 다 이해 안 되셔도 나중에 공부량이 좀 되면 6월 7월 넘어가면 임차인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시면 그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러면 암기하려고 하시면 전체가 다 암기 상태면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경우에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당연히 취득조세는 매수인에게 쓰는 말이지 임차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제외입니다. 시험에 2번이나 임대차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그렇게 나왔다고. 자, 그 정도 분리하시는 그게 한 문제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세부 확인 사항. 세부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고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고제한 사항 적고, 상태는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는 사항이 5가지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맨 밑에 6번에 임대차 경우에는 뭐는 제외다. 취득 조세는 임대차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제외된다. 그 정도가 시험 잘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파트가 지금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번 서식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에만 13가지를 다 적는다 했죠. 13가지를 다 적는 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별 박스 밑에 작성 방법이 쭉 나와 있죠. 그걸 묻는 게 한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체크하실 내용이 일단 1번에서 8번까지는 기본 확인 사항이겠죠. 기본 확인 사항은 누가 확인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죠.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뭘 확인하여 기재할 것인가 요거 체크하는 게 지금 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럼 밑에 타이틀 밑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밑줄 되어 있죠? 방금 전에 적으셨듯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중개한 물건이 단독이면 단독에 체크하고 공동이면 공동주택에 체크한다. 그죠? 첫 번째 박스 제목이 확인 설명의 자료죠. 칸에 2개로 나눠져 있죠.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등이 있죠.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죠. 제시한 자료가 뭐인지를 표시하라고. 몇 가지는 나와 있어요. 7가지죠.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7가지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험은 지형도라는 것은 있다 없다? 지형도는 X 적으시고, 지형도는 설명의 근거 자료에 명시사항이 아니다. 밑에 박스에 대상 물건의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 있죠. 그 박스 밑에 넷째 줄에 밑줄 되어 있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이 뭔지, 상태 3가지 중에서 요구한 사항이 뭔지,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출했는지 여부와 되어 있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 뭐인지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뒤에 9번의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12번 환경조건까지 9번부터 12번까지니까 몇 가지 사항이에요? 4가지죠. 4가지니까 실제 권리관계부터 4가지는 뭐겠어요? 세부 확인 사항이겠죠. 세부 확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 요구한 사항이 뭔지 불응 여부를 기재한다. 줄이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 경우 불응한 사실을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불응 사실도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배우셨죠? 불응 사실을 기재하는 안이 있다 없다?
이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가 기본 확인사항인데 밑에 1 기본 확인사항 있죠. 기본 확인사항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8가지는 기본 확인사항 맞죠? 누가 확인한 사항을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밑줄 하시고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먼저 대상 물건에 표시 있나요? 주거용 건축물인데 표시란 보니까 토지란도 있고 건축물란이 같이 붙어 있죠. 토지란에는 지목 밑줄, 지목은 공부상 지목만 기재한다. 실제 이용 상태 밑줄 하시고 토지란의 지목은 공부상 지목 이외에 실제 이용 상태를 함께 기재한다. 체크하시고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란이 핵심이겠죠. 건축물란 보니까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옆에 용도 있죠. 용도는 똑같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만 기재해요. 실제 용도. 실제 용도도 함께 기재하고 낱개로 쪽에서 나오면 낯선 게 구조 있나요? 밑에 구조. 동그라미 방향 있나요? 건축물 구조는 표지사항이다. 방향도 기재사항이다. 최근에 추가돼서 바로 시험 나온 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있죠. 지진이 나면 지진 대비해서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건축물인지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건축물이면 얼마나 견딜 것인지 내진 능력을 기재한다. 그죠? 밑에 위반 건축물 여부도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표시란을 기재할 때는 박스 밑에 뭘 보고 적으라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 기준인 거 아시죠? 옆에 디귿 건축물의 방향은 두 가지로 쪼개져 있으니 한 개만 암기하시면 돼. 주택 동그라미 주택이면 어디 방향? 거실 방향, 안방 또는 같은 말 주실 방향을 기재한다. 그죠? 이번에 작성 내용에 위반 건축물 여부도 표시란에 기재하죠. 내진 설계에 적용되어 있는 건물이 이제 내진 능력도 기재사항이죠. 다 표시란에 기재하니까 뭘 보고 적는다. 대장 다시 동그라미 하시고 이번에 작성 내용에서 이번에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이 이번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박스 안에 보시니까 등기부 기재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등기부 기재사항이니까 당연히 뭘 보고 적고 등기부 보고 적겠죠. 배우신 게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디까지 설명했고 채권 최고액만 적으면 되지. 실제 제목은 X 되어 있죠. 박스 밑에. 이번에 추가된 게 박스 안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되어 있죠. 민간 임대 등록 여부를 어디에 적으라고? 권리관계란에 민간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세 가지로 쪼개서 장기 임대주택인지 단기인지 공공지원받은 임대주택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장기 단기 공공지원 체크하시고 박스 밑에 3번 4번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어떤 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는 두 가지. 임대주택 정보체계 밑줄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누구는 알고 있고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장기인지 단기인지 공공지원인지 구분하여 표시한다.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구분하여 표시한다. 되어 있고 2번에 동그라미 4번에 밑에 동그라미 기억이 있죠. 기억 임대 의무 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정액 청구하겠죠. 몇 프로?
5% 범위에서 쭉 나와 있고 둘째 줄 정액 비율 5%를 초과하여 정액 청구할 수가 없다. 뭐하고 똑같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똑같아. 임대사업자가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임차한 사람에게 정액 청구할 때는 보증금 차임이 몇 프로요? 5%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과 똑같아요. 이 5% 정액 청구도 언제는 못하는가? 뒤에 임대차 계약을 처음에 했겠죠.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정액 청구 못해요. 그럼 1년 지나면 정액 청구하겠죠. 정액이 했다면 정액한 날부터 얼마? 1년 이내. 처음 계약하고 1년 이내 못해요.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정액 청구 못하고 1년 지나면 정액 청구할 수 있죠. 한번 정액했다면 정액한 그 1년 이내는 못해. 1년 지나고 다시 정액 청구. 아시겠죠? 주택임대차법도 똑같아요. 밑에 니은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똑같아요. 판례가 임대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에 임차해 놓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빼달라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임대차를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해지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별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개하게 되면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 확인하여 세 가지 단기인지 장기인지 공공지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나올 게 임대차 보호법 똑같으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중에 정액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정액 한번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못하고 하여도 5% 초과하지 못한다. 그 정도가 시험 나올 내용이에요. 개정법이니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권리관계란에 기재할 사항에서 민간 임대 등록 여부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런 지문.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확인하여 표시한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을 물으면 반드시 묻는 게 3번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있죠. 기재사항이 워낙 많은데 박스 밑에 작성 방법 있나요? 별표하시고 네 가지를 나누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 있죠. 상한은 어디서 배웁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어디서 배워요? 공법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공법이겠지. 6개 법 안에서 어디서 배워요? 국토교육법에서 배우시겠지. 용도지역별. 그 상한은 어디서 정하더라? 조례로 정한다 할 때 그 조례가 시군 조례예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틀렸고 시군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죠.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누가 확인? 개업공인인수 확인.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세 번째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적는 종합정보망 나중에 실무 가시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이 있어요. 온 나라에서 있어요. 온 나라. 시험은 온 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종합정보망 나오니까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하면 종합정보망. 나머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뭘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통해서. 네 가지를 쪼개서 꼭 익히시고 지금 중개한 내용이 임대차 계약이면 임차인에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처럼 이거 3번이 필요해요. 밑에 작성 내용에 어떤 계약이면 임대차이면 생략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4번의 입지 조건은 누가 확인? 개업공인인수 확인.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입지 조건 안에 기재할 요소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입지 조건에 박스에 쭉 나와 있죠. 밑에 두 자씩 밑줄 되어 있죠.
도로, Y관계,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주차장 밑줄 하시고, 주차장은 맨 땅에 둡니까 안 둡니까? 토지 확인 설명서에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은 토지 X입니다. 토지 확인 설명서는 없다 그 말이고. 도로, 대중, 주차 두 자씩 따서 교육, 판매, 의료시설. 이걸 어디 적는다고요? 입지, 조건란에 기재한다.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으면 잘 모르니까 꼭 체크하시라고. 지금 기본서나 프린트 체크하는 건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더하기 프린트 나온 것은 개정법 같은 건 출제 예산까지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출문제 푸시다가 애매하게 안 풀리면 요 오면 다 밑줄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관리에 관한 사항 밑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 몇 가지? 경비실 밑줄. 관리 유치는 맨 땅에 있다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 옆에 토지 X. 당연히 개업 공유인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비순호시설.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인 비순호시설. 이것도 기본 확인사항 맞죠? 누가 확인? 개업 공인 중에서 확인. 박스에 몇 킬로 이내? 자, 비순호시설은 어디에는 없던가요? 비순호시설 옆에다가 비주거용 X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비순호시설이 없다. 7번이 거래 예정 금액, 예정 동그라미. 예정 금액 난 박스 안에 보니까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 가격이 있죠. 당연히 예정 금액을 작성할 때 박스 밑에 언제의 예정 금액을 완성되기 전 괄호 예정 금액을 당연히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 가격도 언제의 완성되기 전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 가격인데 이것도 앞에서 보셨듯이 임대차 괄호 임대차 경우에 두 가지 뭐하고 뭐는 중요사항이 아니다.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 가격은 중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앞에 적어보셨듯이 기본 확인사항 맞죠? 네 가지 공통기재사항이다.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제외라고 앞에 적었죠? 그러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당연히 언제의 중개가 완성되기 전 괄호 지방세법 내용을 적는데 밑에 보시면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제외. 이렇게 8가지가 기본 확인사항이고 밑에 이번에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세부는 몇 가지? 4가지이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앞에 체크하셨듯이 박스 밑에 누가 고지한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민법에서 배우시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니까 등기 안 되죠.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유치권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죠. 뒤에 밑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도 등기가 잘 안 되니까 어디에 적으라고 실제 권리관계를 적는데 뒤에 조각물이다 정원수란 말이 있나요? 조각물 정원수 나무는 공시가 되어 있는 물건이요. 공시가 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도 적는데 단독주택을 중개하려고 현장 나가보니까 마당에 현장 나가봤어요.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마당이 커요. 잔디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 정원수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조각물이 있더라고. 이거 분쟁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심한 사람은 잔디도 억수로 비싼 건 비쌉니다. 잔디를 다 캐 나갑니다. 옮겨 심을 목적으로. 나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돌 같은 거 있죠. 정원석 같은 게 분쟁 소지가 있다고. 나중에 A하고 B하고 A 단독주택 소유자 B 매수인 개업공인사 갑이 이 단독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내했죠.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는 그냥 인정하시라고 현장 안내 갔어요. 개업공인 중에서 매수인에게 이거 매매 계약 가격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설명 안 했다고. 그 말은
매도인한테 물어봐서 이 잔디하고 나무하고 조각물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까? 매매에 포함됩니까? 이거 확인 안 했어요. 아무 말도 못 들은 매수인은 어떤 꿈을 꿔요? 잔디밭에 지금처럼 좋은 날에 꽃나무 한 거 심어놓고 아들 데리고 신문지 깔고 삼겹살 구우면 좋겠다. 여기 나무에 그네 매달아 주면 좋겠다. 꿈을 꾸겠죠. 당연히 설명을 듣지 못한 매수인은 꿈을 꾸고 이제 잠금 지고 등기하고 이제 이사로 왔을 거 아니에요. 대문 열어보니까 뭐요? 웅덩이에 이렇게 봐 있죠. 이렇게 잔디가 하나도 없어. 분쟁 소지가 있어 없어요? 이게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이야. 이것도 매매 계약 중개할 때 매도인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여기 지금 단독주택 건물 말고 여기 정원수나 조각물이나 잔디 같은 것은 매매 계약에 포함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이건 제가 다 따로 가져갈 겁니다 할 수 있나 없나요? 이건 매매 계약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하면 매수인이가 꼭 설명해 줘야지.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도 단독주택이면 마당이 있죠. 아파트는 공산품이니까 찍어내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단독주택 할 때는 이것도 중요사항이니까 설명서에 적으라 그 말입니다. 조각물 정원수도 어디 적는다고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적는다. 실제 권리관계란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적으라 그 말입니다. 밑에 2번에 맨 밑에 니은 임대차 계약은 위에 보셨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내용은 등기가 잘 안 되니까 어디에 적으라고? 실제 권리관계란에 임대차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임대차 기간,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등은 어디에 적는다고요?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으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남은 것이 세 가지는 뭐예요? 상태겠죠. 내외부 시설 상태에서 최근에 개정돼서 바로 나온 것이 밑에 소방난 있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밑에 위에 소방 밑줄하시면 옆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있죠. 밑에 박스 밑에 2번 작성 내용은 소방난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밑줄.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모든 주택에 다 적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비상별 소화전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물건 중에서 아파트 밑줄하시고 당연히 공법 시간에 주택부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을 아파트를 한다. 5개 층 이상의 아파트니까 그 규모의 아파트는 포함 제외했던 건 아파트 빼고 그 말이니까 4개 층 이하겠죠. 다세대 주택, 연립 같은 거, 다가구 주택 같은 거 그런 거 중개할 때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확인하여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개수가 몇 개인지 적는다 이렇게. 그 앞에 표시란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하고 내진 능력을 적듯이 그것도 개정돼서 바로 나왔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니까 당연히 요구하여 나와야 되고 제일 잘 나오는 게 4번 환경조건. 환경조건 안에 기재할 요소는 몇 개요? 3가지. 일조량, 소음, 진동 체크하시고 환경조건은 어디에만 있다?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 한번 적어보시고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한다. 맨 밑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초과 수수는 금지죠. 초과하지 않으면 맨 밑에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정 한도 내에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는데 부가세는 포함이다.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중개보수는 다음 주에 계산할 때 어떤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예정 동그라미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임대차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얼마?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5천 미만이면 70 적용한다는 것은 다음 주에 배우시겠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전체 확인 설명서가 2문제예요. 서식 중에서 출제가 반드시 되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확인 설명서 반드시 시험 나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서식 공부여서 공부량이 조금 있는데 반드시 하셔야 돼. 어쨌든 85점에서 34개 이상 하시려면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보통 확인 설명서를 공부량이 하기가 귀찮다 안 하시면 계시는데 그러니까 77.5에서 거치잖아요. 계속 하시고 문제 맞추기 시작하시면 서식 공부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들어오시면 14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의무에서 박스의 법제 몇 조? 30조. 제목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밑줄 하시고 1항 쳐보세요. 요거 보실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돼. 법조문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법조문은 별 것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은 민법에도 있다 없다? 민법 당연히 개인간의 750조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민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도 있다 없다? 30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적용할 때는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규정이 있으니까 첫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유사 규정이 있다는 것이 전제이고 유사 규정을 적용할 때 특별법이라 붙여진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고 비교 대상의 민법은 일반법이라 한다. 일반법은 특별법이 적용되고 없으면 보충제로 적용한다. 그 말이죠. 이 관계를 공부하시는 게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최근에도 요거 배우시면 보정은 개념만 정의하시면 되고 별거 없어요. 요거 보실 때 일단은 뭘 구분하셔야 되는 거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겠죠.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직접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데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고 있는가? 이걸 꼭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결론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앞에 고용인 할 때 들어보셨어요. 고용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들어보셨죠? 행위자가 누구이고 고용인이 행위자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뭐 업무상 행위이면 나의 행위로 간주가 되죠. 되니까 개업 공인 책임이 있죠. 요때하고 결론적으로 나의 가게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고. 이건 내가 일을 한 거요.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를 했죠. 어디에서? 내 가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내가 중개행위 하자는 경우 배상 책임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중개행위를 직접 한 경우인가 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 요건이 다르니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법 적용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도 사람 맞죠? 그럼 먼저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법은 적용 범위 제한이 있다.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행위에 제한 없이 모든 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가하죠.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과실을 행한 사람이면 다 책임져야죠.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재산상 손해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고의 과실을 행한 사람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민법 적용이 되죠. 중개행위도 행위 맞죠? 자기 고의 과실로 손해 가했다고. 그거 얼마만큼 책임져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요걸 손해배상 범위는 요 표현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요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그 말은 지가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 과실로 사고 쳤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만큼 책임져야 돼? 지가 간 손해이면 모든 손해에 대하여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민법에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두고 있는 제도가 뭐예요? 보증이죠. 그럼 보증은 민법이 아니고 우리 법에 따른 배상 범위네. 그럼 보증기관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누가 뭘 하다가 어떤 손해의 책임이 있다. 이걸 읽을 줄 아셔야 돼. 일단 요거부터 구분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직접 한 경우인가 아닌 경우인가 이걸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법조문의 30조 1항에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괄호 뒤에 뭘 함에 있어서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괄호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한 경우죠. 한 경우에 끝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 괄호하시고 인하여 당사자의 어떤 손해 재산상 괄호 손해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있다 뒤에 다만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앞에 적어보신 것처럼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한 경우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의 어떤 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책임이 있다. 그죠? 최근 시험에요. 이걸 그대로 물어서 다 틀리고 나온 게가 아니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이 한 경우라고 조건이 주어졌어. 중개인이 했습니다.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배상 책임이 있다. 시험 공부를 하지 마시고 내가 소장이 되어서 매매 계약을 직접 중개했는데 나를 통해서 계약한 손님이 나한테 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럼 나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매매 계약 중개할 때 오늘 배우신 것처럼 확인 설명상 9가지를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설명 다 했다고. 그럼 나한테 배상 청구 소송 들어오죠? 그럼 법원에 가서 뭐라고 내가 증명하면 돼요? 나는 법대로 설명을 확인 설명서 보여드릴 증거 제시했듯이 설명을 정확하게 다 했다고. 그러면 판사가 뭐라 해요? 무과실이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중개인이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개업공에서 나의 고의가 있든지 과실이 있는 때만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항 보세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뒤에 끝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돼 있죠.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밑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까지. 이제 내 가게인데 내가 직접 중개했어요. 다른 사람이 중개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했죠. 아는 형님이 와서 야, 네 가게 계약서 좀 쓰자 왔어요. 개업공에서 예 알겠습니다 형님 쓰십시오 하고 장소 제공했다고. 사고가 발생되었죠.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죠. 사고는 누가 쳤나요? 다른 사람이 사고 쳤다는 말은 내가 직접 사고 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고가 내 가게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간판을 믿고 들어온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이때는 내 고의과실 따져야 안 따져요? 고의과실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우신 것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했죠. 업무상 행위를 한 고용인은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고의과실이 있었겠죠.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 가했죠. 그러면 직접 고의과실을 행한 고용인 당연히 책임이 있다 없다? 있고 니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안 되니 보호 안 되니까 누가 한 행위로? 개업공인 중에서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1항하고 2항은 반드시 다른 거예요. 1항은 중개인을 직접 한 경우 나오면 고의과실이 꼭 나와야 되고 장소 제공한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걸 묻는 거예요. 특히 2항은 민법에 없는 특별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문 자체가 시험 나와요.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밑에 3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밑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둘째 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뒤에 다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뒤에 특수법인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특수법인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저것이고 특수법인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라고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적어 놓으시고. 자, 요거는 이제 구분되셨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한 경우인가 안 한 경우 구분하시고.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한 경우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손해. 됐죠? 그러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간 손해 중에서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우리 법에 의한 배상 책임 요건이죠.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관은 어디까지는 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장소 제공에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고용인이 간 재산상 손해이면 다 보증기관이 책임진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말은 아예 뭐는 우리 법에 의한 배상 범위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가 아니고 정신적 피해는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의 배상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고 재산상 손해에 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요? 업무 개선에 보증 설정할 때 설정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이 아닌 자는 저기다 보시면 1억 이상, 법인 주된 사무소는 2억, 분사무소마다 1억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계약, 공제 계약할 때 설정한 금액이 있죠. 만약 1억 설정했다. 그러면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네가 설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의 뭐만 재산상 손해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두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발생시킨 손해는 모든 손해는 누가 책임지라고?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책임진다.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인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하면 모든 손해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설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의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그럼 금액 범위 1억이면 1억 한도 내에서 배상하라 그 말이죠. 그럼 배상을 한 다음에 배상을 한 보증기관은 배상한 만큼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들으셨죠? 그러면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피해라든지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는 더 이상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네가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네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보증계약하란 말이고 보증기관을 통해서는 다 배상되는 게 아니고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의 재산상 손해만 배상이 되니까 요만큼 배상을 먼저 받고 받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나 초과하는 손해 나오면 누구한테?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청구할 요 두 번째 관계가 됐고 최근에 옛날에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게 민법은 모든 사람 적용이죠. 공인중개사법상 배상책임 규정은 누구의 하나에 적용되는가? 현재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까지 하나여 적용.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거나 고용인이 아닌 사람이면 어떤 법 적용? 민법 적용.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만? 업무상 행위인 중개 행위의 경우에만 우리 법이 적용된단 말은 아무리 고용이 개업공인중개사 했지만 고용인이 했지만 중개 행위가 아니면 우리 법이 적용돼요? 앞에서 뭘 배우셨는가? 대토권 배우셨어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택지 토지를 공급받을 지위는 택지개발지구내 앞으로 철거하면 토지 공급받을 권리 주겠다 했지 몇 번지라고 특정했어요? 특정된 물건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나오면 아무리 대토권 매매 알선을 하여도 뭐가 아니고 매매 알선 행위했지만 뭐가 아니라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여도 대토권 매매 알선은 중개행위가 아니면 대토권 매매 알선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한테는 있는데 개업 공용사의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데 중개인이 아니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공식이에요. 중개인일 때 배상 책임이 보증기관에 있다 그 말이고 모든 손해가 아니고 뭐요? 재산상 손해. 공인중개사법의 배상 책임 규정은 누구의 하나요?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의 하나요. 어떤 행위 하나요? 어떤 손해? 요거 1번 배상 범위를 개업 공인중개사 배상 범위인가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인가 구분하는 게 2번. 개업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보장인 30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의 하나요. 중개인이 하나요. 재산상 손해 하나요. 요 세 가지를 꼭 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난이도 가장 높아요. 요거 빼고는 법 조문 그대로니까 교재 한번 보세요 이제.